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아니라 이제 그 방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계속해서 지금 무비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봤었던 영화는 지금 충분히 지금 지금 이렇게 쌓여있기 때문에 무비 리뷰할 영화들은 시간도 있고 해서 지금 무슨 영화를 무비 리뷰를 할까 이렇게 고르다가 이제 오늘 2편에서 해드릴 무비 리뷰는 제일하우스 록이라고 하네요. 감옥록이라고 하나? 엘비스 프레슬리가 나왔었던 이제 1957년도 작품입니다. 이거를 내가 언제 봤더라? 봅시다. 한 금년 1월쯤에 본 것 같아요. 1월쯤에 봤고, 이 영화가 그 라스크루세스 그 시립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서 봤는데, 이게 빌리게 된 이유는 이제 그 감옥록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 의외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영화 출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영화 출연한 영화치고 별로 유명한 영화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영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런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무슨 영화에 나냐라고 얘기했을 때 딱 생각이 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 제일하우스 락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제 그 좀 이렇게 뭐 영화를 좀 아는 사람이라든지 이제 음악 락 뮤직 뭐 이런 걸 좀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제 알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러브 미 텐더라고 하는 영화가 있고, 뭐 그거 빼고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아주 이렇게 그런 영화가 어쨌든 이 영화는 워낙 대표적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었고 빌려봤습니다. 빌려봤어요. 엘비스 프레슬리의 음악은 사실 전 비틀즈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 CD 뭐 카세트 뭐 판에서 뭐 가지고 있고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카세트로 많이 산 것 같은데 돈을 크게 투자하기가 좀 그래요. 뭐 에비드 로드라든지 레디비도 있고, 화이트 앨범은 뭐 이렇게 CD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리볼버라든지 거기까지 좀 초기 작품은 좀 없는데, 서전스 페퍼는 그거는 이제 판으로 샀었고 옛날에. 비틀즈는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다고 뭐 비틀즈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무슨 뭐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뭐 이런 거는 아닌데, 비틀즈를 많이 뭐 이렇게 듣기도 하고 이렇게 좋은 음악도 많고 이렇게, 그리고 뭐 좀 아는 바도 있고 이 사람 뭐 역사라든지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렇게 뭐 이렇게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고, 이렇게 뮤지션은 아니고요. 또 음악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방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내가 빌려줬을 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집 나가면서 뭐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간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쓸만한 거는 쓰고 뭐 벌만한 건 버리고 했었는데, 이제 CD를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게 엘비스 프레슬리 뭐 이렇게 그레이티스트 히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집에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CD 세트, 그레이티스트 히트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게 좀 이렇게, 제가 집을 나올 때 한국에서 이렇게 독립을 할 때 굴러 들어온 게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엘비스 프레슬리 이제 CD는 몇 개 그레이트 히트, 그러니까 대표곡, 대표 모음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개 정도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 뭐라 그래다, 락큰롤이나 블루스라든지 뭐 그런 요소를 뭐 이렇게 50년대 이렇게 뭐 했구나라고 하는 어떤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어떤 그런 기회는 됐지. 좋다, 계속 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은 이후로 계속 이렇게 다시 듣고 뭐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별로 나에게 주는 바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후에 좀 이렇게 락 뮤직이라든지 문화 이런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 그런 게 발전이 되고 이렇게 하나 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미국 문화에,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제 선구적인 뭐 이런 거를 뭐 줬는가라든지,
그런 하나의 그 칼처 아이콘으로서의 아이콘 피겨, 칼처럴 피겨 아이콘으로서 이제 다소 좀 관심이 가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엘비스 프레슬리 영상 뭐 이런 것도 있길래 좀 보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 뭐 이 영화를 보게 됐는데, 좀 보자 뭐 이렇게 락앤롤이라고 하는 게 뭐 1950년대부터 있다는데 뭐 어떤 식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갔다는 거야. 왜냐면 그 당시에 좀 충격을 많이 줬잖아요, 미국 사회. 그 당시로는. 그래서 뭐 그때 뭐 미국이 워낙 보수적이었고 50년대였기 때문에 그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느낀 점이 있는데,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뮤비 리뷰는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에 대해서 다소 내가 부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영화 소개를 하면서 이제 긍정적인 거를 어차피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걸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많은 사람이 이제 킹 오브 락앤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정말로 이 음악적으로는 한 게 없거든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러니까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재능인 탤런트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지만, 하나의 그 새로운 거를 창출하곤 한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비틀즈 같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그런 쪽에 그 인문으로 평가하기에는 그 무리가 있다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실 이 락앤롤이라는 게 블루스 이런 것들이 이 벌써 이제 흑인,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흑인의 문화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아니지만은, 사실 흑인들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그 맞아요. 그런 이제 이 루트가 되는 이제 블루스라든지 뭐 이렇게 뭐 재즈라든지 뭐 이런 게 다 복합이 돼서 거기다가 좀 이렇게 뭐라 해야지, 좀 컨트리적인 것도 좀 플러스를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된 게 이제 락앤롤인데, 그 사실 그런 락앤롤이라고 하는 것이 몰딩 되기까지의 영향을 끼친 어떤 퍼센테이지로 봤을 경우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흑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흑인 문화권에서는 락앤롤이라든지 블루스라든지 이런 류의 음악이 벌써 그러니까 그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가 뭐를 했냐라고 하면 그런 음악을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뭐 들었었던 사람들은 있었겠죠. 그 백인 중에서도 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이제 마이너하게 그런 마이너 칼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그게 이제 메이저 그런 건 아니었는데, 하나의 그런 류의 음악들을 백인의 그 미국 백인이라는 그 인종적인 백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백인 문화, 흑인 문화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가 이제 그 인종적인 백인이라기보다는 문화적인 백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좀 인종 뭐 이런 거는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백인 문화권에 이제 소개를 시켜서 그거를 대중화시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그렇게 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에 가장 탤런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끼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팩트가 그 카리스마적인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물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킹 오브 락앤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가 엇갈려요. 사실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게 뭐냐, 그 흑인 음악 본따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런 거를 이제 하나의 그 대중화 시킨 미국의 그 백인이 주류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주류 문화에 이제 대중화 시켰고, 그걸 또 자기 그 무슨 그 자기를 이렇게 얼렌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대단한 어떤 공헌을 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좀 전자예요, 전자. 그 음악적인 공헌한 거는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 쪽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뭐 내 생각이고, 뭐 엘비스 프레슬리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좀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두고요.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좀 엘비스 프레슬리 좀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를 뭐 둘째 치고서라도 이 영화를 딱 봤을 경우에, 야, 이게 하나의 그 뮤직 비즈니스의 석세스 스토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전형적인 작품이구나. 물론 이 영화가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뭐 연극이라든지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든지 더 오래된 영화 그런 것에서 뭐 이런 류의 이렇게 내용을 다뤘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발점이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 당시부터 벌써 그런 이제 플롯, 이 뮤직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인생에 있어서의
그 돈을 벌고 명예를 얻지만 한편으로는 그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 이렇게 채야 되고 뭐 이렇게 사적인 그런 게 없어지고 예전에 사귀었던 그 자기 여자친구가 이제 못나 보이고 왜 이런 여자를 사귀었을까? 지금 뭐 얼마 전 여자들 내가 가질 수 있는데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굉장히 그런 그 심리적인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 가난한 가난한 젊은 그 청년이 그 실력과 뭐 운과 반반해가지고 뭐 그런 전형적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더래. 그 이후에 많이 나왔죠. 그런 영화들 많죠. 뮤지컬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석세스 스토리 그런 뮤직 비즈니스에서 그런 것을 여기서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서 그 내용이 쉬워요. 내용이 쉬워서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줄거리를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그 가난한 이 그 지역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음악적 탤런트는 그런 건 좀 없었는데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좋은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하려고 그랬나 어떤 여자를 어떻게 하다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잘못해서. 그래서 이제 복역을 하게 됐는데 이제 잘못해서 실수로 죽었기 때문에 뭐 20년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5, 6년 이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안에 그 감옥 메이트가 뮤지션이었어요. 나이도 좀 많고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형의 자기 형의 그 역할을 뭐 한 거죠. 그래서 코드도 가르쳐주고 음악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친하게 됐어요. 뭐 형격이면서 친구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제 밖에 나오게 됐어요. 먼저 그 형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제 약간 더 복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속을 했죠. 우리는 형제다. 꼭 성공을 해라 음악으로서 넌 진짜 탤런트가다. 그래가지고 한번 내가 다시 나와서 만나게 됐을 경우에는 둘이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렇게 빙둥빙둥 거리는데 그 좋은 그 여성 그 매니저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매니저랑 이 엘비스 프레슬리의 관계도 좀 재밌게 굉장히 그리고 있고 왜냐면 제일 처음에 이제 돈으로 둘이서 돈 때문에 왜냐면 매니저는 이 사람을 성공시켰을 경우에는 어떤 어느 정도 포션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키워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기가 그런 그 업계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매니저가 필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문척지면은 그런 것이 이제 사랑으로 또 가다가 또 아니야 우리는 돈 관계야 이렇게 해다가 막 이렇게 팽팽히 끌어당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관계가 남녀 그런 걸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있는 게 또 하나가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감옥에서 있었던 그 형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밖에 나왔어요. 밖에 나가서 만났을 때는 뭐냐면은 이미 엘비스 프레슬리가 굉장히 대스타 된 후였거든요. 그러면 엘비스 프레슬리 쪽에서 마음은 조금 반갑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랑 관계를 지속신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왜냐면 감옥에서 나온 그 복역수고 지금은 전혀 돈도 없고 뭐 직업도 없고 그러고 이 사람이 했었던 음악이 이제 힐비리 음악이라고 해서 그 컨트리 스타일의 음악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는 옛날 음악이라 지금 락큰롤 시대가 도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귀찮게 여기는 거죠. 엘비스가 귀찮게 여기다가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의 그 짐꾼 비슷하게 이제 제일 처음에는 좀 밀어주려고 그랬어요. 얘가 지금 친구고 지금 형격이기 때문에 제발 그 내가 나오는 TV 바로 앞에 5분만 좀 빌려서 힐빌리 음악을 틀면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그게 워낙 평판이 나빠가지고 그것도 안 되게끔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을 차버릴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은인 아닙니까? 기타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옆에 두게 되는 거예요. 뭐 강아지 뭐 이렇게 산보나 시켜라. 뭐 이렇게 뭐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야. 자기가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자기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인처럼 대하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또 막 충돌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순수한 청년이 돈 맛을 알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콧대는 높아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걸 또 자기가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러지? 난 원래 이런 놈이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쁘게 대하지? 그래서 자기가 또 고민하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성공한 후에 여러 가지 그 불협화음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 형이랑 그렇게 싸우다가 형이 잘못 이렇게 목을 조르는 바람에 이제 목을 다쳐서 이렇게 병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목을 잃어서 이제 캐리어 끝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미국 영화니까 이 목소리를 이제 다시 찾게 되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고 이제 이 매니저 일로 해서 도와줬던 여자랑
아마 이후에 사랑이 꼽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자체는. 그런데 이제 50년대 그런 영화부터 이제 뮤직 비즈니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돌아가고 공적인 그 돈과 결부된 성공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며, 이런 거를 50년대 그 영화부터 그렸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제 자본주의적인 그런 생각이 이미 미국에서 발전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게 하나고, 그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엘비스 프리슬리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폭발적인 어떤 반항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연주를 하는데 싫어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기타를 이렇게 부수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타 부수는 거 이런 거는 헤비메탈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엘비스 프리슬리가 벌써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총체적인 이 엘비스 프레슬리를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이게 강도가 뭐 세고 약하고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청년이 반항적인 문화라고 하는 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절대 엘비스 프레슬리가 워낙 미국 사회가 그 당시 50년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한 거 가지고 이제 사회 충격을 줬구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그의 모습이 흡사 70년대 영국에서 이렇게 발생한 펑크 뮤지션이랑 거의 비슷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제 펑크 뮤지션이 없어지니까 이제 그 래퍼라고 해가지고 갱스타 랩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젊음의 반항을 이렇게 그 표명화시킨 그 음악적 장르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는 거. 그런 것이 벌써 엘비스 프레슬리 시절부터 있었고,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당시에 그런 피겨를 맡았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한번 봐보시면 아마 그걸 알 거예요. 가죽 잠바를 입은 모습이나 그 안에 티셔츠를 입은 모습이나, 이거 시도만 바꿔놓으면 이제 펑크락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그 락앤롤 이렇게 노래 부르고 막 하는 모습도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벌였다라고 해도 절대 그 촌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또 하나 이제 이 영화에 관련된 사실이라고 하는 게,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연인이자 매니저 역을 했었던 그 배우가 이제 이름이 봅시다, 이게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주디 테일러라고 하는 배우인데, 나는 굉장히 이쁘게 봤거든요. 매력적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주디 테일러가 이 영화를 찍자마자 공개하는 것도 못 보고 교통사고로 타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엘비스 프레슬리가 한동안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디 테일러의 그 생전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가 바로 또 이제 제일하우스 락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편에서 다시 한번 다른 영화를 가지고 뮤비 리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